네, 시사에서 시간입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실제로 소시민들의 느낌 지수와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요. 아무튼 굿뉴스임에는 틀림이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배드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이 리세션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고요.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경제에 국경이 없다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지 오래죠. 모처럼 회복의 소식이 들리는 미국 경제가 유럽과 일본 경제의 약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유럽 경제 현황과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이 시간에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어제 일본이 다시 리세션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와서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며칠 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어요. 이 미국 경제는 현재 비교적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각종 이 소식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자, 일본, 유럽의 상황 지금 얼마나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리세션이다, 뭐 스태그네이션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좋지 않은 소식이죠. 경제에서는 뭐 제일 좋지 않은 단어들인데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새로 오늘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미국 경제는 이제 최근에 잘 나간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GDP 성장이 지난 분기에 3.5%, 실업률이 6% 이하. 그러면 괜찮죠? 그다음에 가솔린 가격이 지금 이제 떨어진 것이 결국 이제 소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한 800억 달러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큰 돈 아닙니까? 그렇죠. 네. 800억 달러면 큰 돈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마침 시기적으로 할러데이하고 물리니까 할러데이 때 이거를 소비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 성장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미국 경제에서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중산층 미들 클래스들의 임금이 안 오른다. 소득이 안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진행된다 하는 거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당면 문제는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계수 수치상으로 보면은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제 경제가 난제에 부딪힌다. 두 개죠. 세계 경제의 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유럽의 경제인데 유럽이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일본에서 발표를 했죠. 일본은 뭐 아직은 세계 3대 경제국 아닙니까? 네. 미국, 중국, 일본인데 3, 4분기에 다시 리세션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 경제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또 미국 경제에도 경제 성장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텐데 물론 악영향인데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게 의문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매달려서 씨름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주요 언론들이 다 이 문제 분석을 하느라고 지금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럽하고 일본의 경기 침체하고 리세션이 장기화된다면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국제사회 경제가 나빠지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임금 인상 중지되고 수십 년 내 가장 나쁜 경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죠.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유럽하고 일본에 이어서 이 신흥 경제 대국이라고 꼽히는 러시아, 그다음에 브라질 여기가 지금 리세션 근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큰 경제권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중국. 중국은 뭐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쭉 두 자리 숫자에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분기에 한 자리 숫자가 됐어요. 7.3%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3.5%니까 뭐 7.3이면 아직도 굉장한 거죠. 그러나 중국 기준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약화된 거란 말이죠. 10% 이상 넘다가 7.3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건 또 웬일? 이제 그런 의문이 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흥제국들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그러면 미국만 괜찮을 것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뭐 우리 모두가 이 리세션에 대한 악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경제, 유럽 경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영국 수상이 직접 기고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경고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영국, 뭐 IMF, European Central Bank 뭐 전부들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씩. 근데 일본은 어제 이제 6년 동안 네 번째 리세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소위 그 경제 침체에 시달려온 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일인데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소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소비가 계속 안 되고 이자가 0%인데도 안 되고 정부 빚은 자꾸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신조 아베 총리가 들어서서 소위 아베노믹스, 아베 에코노믹스라는 거 이제 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그냥 늘리고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규모를 늘리고 미국이 하던 식하고 네. 비슷하게 했죠. 세일스 텍스도 늘리고 경기 자극을 위한 독특한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초기에는 이게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반짝 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리세션으로 슬립 다운 했다고 그러죠. 미끄러져서 다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 방안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수상이 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세계 경제가 다시 위험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제 그 영국의 유명한 신문 그 가디언 신문이라는 거기에다가 기고문을 냈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리세션이 온 이후에 6년 만에 다시 세계 경제의 red light, 붉은색 전등이 지금 켜지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IMF도 역시 경고를 했어요. 유럽 경제가 다시 이제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빚이 많이 늘어나는 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European Central Bank,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게 재정 정책만 가지고 각 그 중앙은행들이나 무슨 정부의 재무권에서 그런 재정 정책, 파이낸셜 팔리시만 가지고는 현재 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민간 업체들하고 기업들하고 합동으로 다 나서서 대대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권고를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의 리더들이 이제 어디를 쳐다보느냐? 독일을 지금 쳐다보고 있죠. 독일은 이제 돈이 많이 네. 있으니까. 그런데 독일은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자칫하다가 뭐 주변이 다 어려우니까 우리도 자칫하다가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오히려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긴축 재정을 쓴단 말이에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유로존, 그 유로화를 쓰는 쪽에서 지금 경제 구조에 대한 걸 재주정, 리스트럭처를 다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럭처 될 때까지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런 여러 가지 세계 도처에 있는 문제들을 빨리 이렇게 스티뮬러트 할 수 있는 그 자극할 수 있는 지원군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게 이제 현재 오늘 아침 현재 이제 분석입니다.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미국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받을 영향에 대한 전망은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제일 문제죠. 그렇죠. 우리 문제니까. 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역시 이제 지대한 영향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뭐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실업률도 계속 떨어졌고 특히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책북이 지금 든든하단 말이에요. 800억 달러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게 결국 이제 수출이 문제 아닙니까?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쪽에서 이제 우리 걸 사가지 않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니까. 근데 미국 경제 전체의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13%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3%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예상인데 첫째, 미국 경제는 지금 이미 탄력을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침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항상 생각을 아주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국제 경제의 국경이 어디 있냐 이거죠. 뭐 국경이 없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일본이 이 대형 경제권들이 고통을 받게 되면은 미국의 영향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단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게 이제 문제다.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세션이 온 그 회복기에 들어선 이후에 미국 경제가 계속 몇 년 동안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하느냐 성장은 합니다. 그런데 서행으로 갑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오래 받았단 네. 말이에요. 회복기에 들어섰는데 뭐 회복되긴 뭐가 돼? 나는 똑같은데 왜? 저성장을 하니까, 서행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 2, 4분기에 4.6% 늘었고 3, 4분기에 3.5% 늘었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시민들에 대한 느낌 지수는 아직 별게 없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중간 선거 때도 그게 네. 이제 표출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좋은 거 아니에요? 4.6%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에 대한 임금 인상, 소득 재분배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미국이 괜찮을 것이다. 이제 이런 희망들을 갖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죠. 또 국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항상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국제경제라는 게 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니까 그리고 뭐 오일 같은 것도 문제죠. 중동 지역은 뭐 항상 화약고 아닙니까? 지금 뭐 시리아, 아이시스 문제 그렇죠. 이란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일 문제 같은 거 이제 문제가 없어야죠. 그다음에 유크레인 사태도 아직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웨스트 쪽에서 러시아한테 지금 경제 봉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걸 더 세게 할 것이냐, 좀 풀어줄 것이냐 이거 문제인데 G20 회담이 뭐 엊그제 끝났습니다만은 푸틴이 거기에 와서 거의 왕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G20 회담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황황히 그냥 자리를 뜨고 말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됐죠. 그다음에 또 이볼라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팩터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천 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또 퍼지게 되면 이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은데 카메론 수상이 기고한 것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계가 불안정, 불확실, 이 위험한 배경 속에 현재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카메론 수상이 진단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시사 해설 시간에는요, 이 일본 경제가 다시 리세션에 들어갔고 유럽도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뭐 경제는 국경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미노 현상이 있기 전에 어떤 좀 특단의 정책들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